604페이지에 있고요. 사망을 됐을 때, 사망하게 됐을 때, 사망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또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망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졌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이 받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사망한 날을 우리가 사망한 날부터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 계실이다 말을 해요. 이 날이 뭐죠? 사망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부터 물론 이제 실제 상속에 대한 등기는 뒤에 하겠죠. 뒤에 하겠지만 그 소급해서 이때 받은 걸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물론 이때도 예컨대 이 상속인들이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그 목을 받게 되고 아니면 이제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때 만약에 협의를 사망한 날이 5월 1일이고 이 협의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때 예컨대 이 중에 완을 앞으로 했다. 그렇더라도 이 9월 5일 날 했다 하더라도 이때가 아니고 이 5월 2일 날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협의할 수 있고 물론 이때 이 협의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사망한 날짜는 요 상속 계시를 쓰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물론 이때 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속 등기는 이제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내는데 이때 그 6개월 안에 보통 이제 상속은 6개월 안에 그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세도 이제 그때 이제 그것도 6개월 안에 1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야 되고 상속세에 대한 확정은 이제 1년쯤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때 안에 하는데 근데 이 협의 분할은 뭐 꼭 6개월 안에 물론 6개월 안에 안 하면 이제 과태료가 있긴 한데 뭐 안 할 수도 있죠. 쭉 갈 수도 있어요. 몇 년이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하고 법정 지분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이 상속인이 먼저 죽었을 때 그죠? 그 배우자나 손자 같죠? 자가 갖게 되는 그 대습 상속을 배웁니다. 그죠? 자, 보시죠. 604페이지에 상속. 2008년 1월 이후에 이제 우리 과거에는 돌아가신 분이 호주다. 그러면 호주 승계와 상속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부터 호주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호주 승계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상속인이 한 명이 모든 것을 승계하면 단독 상속이고 2명 이상일 때는 공동 승계하게 되는 것이 라서 공동 상속이다 말합니다. 보통 상속은 이제 보통 본래 의미의 상속이죠. 본래 의미의 상속을 우리는 본인 상속이다 말을 해요. 용어를. 그래서 나의 순서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하면은 본인 상속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자녀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한 경우도 이건 본인인데 거꾸로 자식이 먼저 가는 바람에 손자가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본인 상속이 본래 상속인데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사망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그런 상속을 우리는 대습 상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뒤에 배우지만 우리나라는 1순위 상속인하고 2순위, 3순위 상속인의 경우에 그 대습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뒤에 배우지만 특별 연고자에 대해서 예컨대 요즘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생계를 같이 하거나 망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기타 망인과 특별 연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속은 아니지만 재산 분여 제도인데 이게 특별 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제도입니다. 예컨대 뭐 사실상 부부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부부로서 오래 동거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 양부모를 모셔온 양자인데 실제는 양자 신고가 안 됐어요. 근데 부모를 모셨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특별 연고자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상속의 장소는 당연히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고 비용은 물론 거기서 줍니다. 자, 먼저 상속의 순위인데 여기는 이제 천조하고 천사조가 있습니다. 자, 상속에는 이제 순위가 있어요. 천조하고 자, 천삼조는 이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에 있어서는 혈족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1, 2, 3, 4 돌아가신 분, 자, 돌아가신 분의 자, 천조이죠. 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죠. 천조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A가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은 뭐죠? 여기에 있는 자녀가 있겠죠. 자녀. 그래요. 그래서 자완, 자투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피상속인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첫째 뭐가 있어요? 가장 1순위는요. 자녀겠죠. 비속. 직계, 비속이 가장 1순위죠. 이게 없으면요.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죠. 존속이죠. 존속. 직계. 3순위는요. 뭘까요? 부모도 없다. 그러면 반개혈족, 형제, 자매가 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것도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촌까지. 그래서 사촌 이내에 반개월. 그러니까 사촌까지도 좀 친절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죠? 좀 결혼 안 한 사람들 보면, 그죠? 결혼 안 하는 거 화를 내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죠? 나중에 나한테 올 수 있죠. 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죠? 네, 관계가. 왜 이렇게 결혼 안 한다고 자꾸도 화를 내는데, 재산 많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순서죠. 순서. 그래서, 비속, 존속, 형제자매, 사촌이네. 비, 존, 형, 사. 이게 순서가 비존, 형, 사. 형제자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빠진 게 있네? 배우자. 자, 배우자는 없어요. 배우자가 여기 있어요. 천삼조에 있습니다. 여기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천조의 조문의 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죠. 이게 사망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천삼조에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하고 처가 있다. 그리고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요, 요 자녀 여기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동순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부모. 여기 직계 존속과 동순이야. 그러니까 배우자는요, 배우자 일방에 죽으면요, 사망하면은 자기 자식하고 직계 비속과는 동순위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1.5대 1로 받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다음에 바로 사망했다. 불행하게. 그죠? 사망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B는 그 존속과 같이 받습니다. 이게 남자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같이 받죠. 1.5대 1로 받고, 이게 여자라면요, 자기 장모 같이 받는 거죠. 하식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보실까요? 그 천조. 그래서 자, 비, 존, 직계연소, 형제자매, 사촌이네,
단결적이다. 물론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동순이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최근치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A, B가 사망했을 때, 자 존속이란 말은요. 자기 아버지가 있어, 자기 할아버지도 있어, 다 존속이에요. 그죠? 여기 자기 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등조 다 있어요. 다 살았어. 이분은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근친 아버지 쪽 그런 얘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동순이 상속 같은 비속끼리라면 가장 근친, 그죠? 됐죠? 예, 그런 얘기예요. 또 자녀와 손자 있다면 자녀만 손자 안 주죠? 이렇게 똑같죠? 여기 밑에 자녀, 손자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자녀까지 근친이니까 근친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태아도 임신 중에 있는 아이도 상속 순위에서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주어준데 임신했어. 그럼 임신한 날도 태아도 상속받습니다. 살아나야겠지만 물론. 그래서 태아도 이미 출생으로 보니까 태아도 거기 있는 1순위 상속이 됩니다. 1순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는 따로 뺐어요. 조문에. 그래서 100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 1000조 1호, 1호가 뭐죠? 1호가 비속이죠? 비속과 나오죠? 그 배우자는 비속과 2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아까 이거죠? 비속과 동순위로 같이 받고 존속과 동순위 받고, 그죠? 물론 아무도 없으면 단독이죠. 됐어요. 또 1001조에 따라서 상속기 전에 지금 그죠? 똑같이 돼서 얘기죠. 사망하거나 결격되지 않은 배우자 미리 죽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럴 때도 뒤에 대습으로 단독 공동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피상속인이 모가 사망하고 방만했을 때는 부모님 상속을 하게 된다. 그 할머니 모의 직계조성은 또 할머니죠. 할머니는 아니죠. 근친이니까. 자 순위라는 말은 이제 결국엔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제외합니다.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형제 나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혈족이 되니까 인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자녀를 가방자라고 하는데, 그죠? 현재 남편으로 상속할 수 없죠. 그러려면 입양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처의 자녀도 현재 계모자나 할 수 없고 입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1순위 상속인들이 그 촌수와 가까운 직계 비속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손자, 손녀가 공유로 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포기는 대의가 본래 상속이 된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직계 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존속과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다. 물론 비속과 존속도 없다면 단독 상속을 배우자가 하는 것이고, 사실상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아까 봤듯이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이 아닌 부녀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중에서 그때 봤어요. 원고가 사망하면 자, 이혼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속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수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소송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속되는 거죠. 유책 배우자도 그렇죠. 그 생전 배우자의 상속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후, 상속받은 후 혼인이 취소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상속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상속받고 사기 결혼이다. 취소했어요. 유효합니다. 또 배우자가 자기 남편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대습 상속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나중에 사망하면은 그러면 그 생전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을 때는 단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남편 사망 후에 그렇죠. 인적 관계를 계속 결혼을 그죠? 재가를 하면 되겠죠. 시가와 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처를 말한다. 그러니까 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해버리면 그죠? 남편에 대한 대습은 받을 수 없죠. 당연한 얘기죠. 남편도 아내 사망 후 재혼하면 역시 장인 장모 꼭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예요. 대습은 뒤에 또 나옵니다. 또 이순위로서의 직계 존속이다. 따라서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부계, 목에 관계없고 이혼한 부모도 상속에 있습니다. 외조 부모도 포함됩니다. 그죠? 외조 부모도 다 됩니다. 그죠? 자, 대습 상속이 제일 중요하죠. 자, 천일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피상속인이 있고요. 자, A가 있겠죠. A1이고, 자, 그리고 다시 자녀가 A2였다 이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A3가 있어요. 자녀. 자.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은 1997년에 사망했어요. 그죠? 그러고 이 사람은 지금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재혼을 안 했다면 이 사망자가 피상속인이 이 사람이죠. 피상속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은 아들이 살았다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아들은 먼저 사망한 자, 피상속인의 자의 이 상속분은 배우자하고 자녀가 갖는 거죠. 이게 대습이죠. 그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걸 대습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속인, 이 사람들이 대습 상속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습의 상대방은 항상 피자가 돼요. 피. 우리는 피고처럼 해서 이 사람은 대습자죠. 먼저 죽은 사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물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봤죠. 자, 볼까요? 우리가 천일조에 우리가 천조에 1호가 직계비속이고 3호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비속이거나 형제 자매일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피대습자는 직계비속이거나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과 형제 자매가 그렇죠.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됐을 때는 그 직계비속이라도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그죠? 직계비속이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죠? 이 사망한 사람의 그죠?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받을 지분을 그 자나 배우자가 받는 거죠. 뭐 조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어렵게 돼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배우자는 1003조에 있어요. 조문이 2항에 볼까요? 2항에 1001조의 그 대습 상속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나오죠. 이때 이 AY라는 사람이 그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죠? 그 위에 있는 동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습이다 말을 합니다. 따라서 대습 상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받는 것이고, 먼저 죽는 사람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물어봐요. 피대습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고, 대습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들은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제 그걸 이제 풀었어요. 풀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상속이라는 것은 그 1순위 상속인 예컨대, 피상속인의, 그죠? 돌아가신 A1의 아들이나 형제 자매가 먼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됐을 때, 그 사람의 비속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걔가 받을 거니까. 그리고 손자나 배우자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본래 상속, 본인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생존되는 것이 원래 본래 상속의 모습이죠. 그런데 대습은 그게 아니고,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본의가 아니고 대습이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후순이지만 손자가 받는 거죠. 살았다 못 받는 거죠. 따라서 요건에서 피대습자라는 것은 상속인들 가운데 1순위 상속인하고 3순위다. 즉 직계비속과 형제 자매가 그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결격됐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대습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대습자가 추정 상속인이 사망 결격돼야 되고, 문제는 동시에 사망했을 때 더냐. 그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장인이었죠, 그때? 장인이고 딸이었어요. 사위입니다. 자식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장인하고 딸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동시에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그죠? 의계의사였죠, 사람이. 그러니까 동시에 사망하니까 원래는 우리 조문에는 원래는 먼저 보세요. 이게 사람이 먼저 1초라도 먼저 자가 죽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가 A1이 사망해야만이 순위가 이게 대습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누가? 여기 이분의 형제 자매들이.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없으면요, 자식이 없으면요, 이 사람 몇백억은 누구한테 합니까? 형제한테 가. 비존 형, 그죠? 존속 없잖아. 자식도 없고 존속도 없어. 그러면 형제한테 가야 되는데, 이 형제한테 가야 되는데 동시에 죽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조문 없잖아. 그래서 동시에 죽은 경우도 먼저 죽은 경우와 똑같이 이 배우자인 사이가 다 가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사람 밑이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에 그죠? 배우자가 먼저 죽은 자 처에 가르면서 대습을 상속한다. 그 얘기는 판례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죽는 사람, 즉 피대습자는요, 사망을 한 사람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결격자를 말합니다. 결격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상속을 포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하면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일단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 받겠대요. 안 받겠다면 끝나는 거죠. 못 끝납니다. 그냥? 자, 포기는 대습이 아니다. 자, 그렇죠? 대습 상속이 될 사람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다.
기출문제, 대습상속인은, 그렇죠. 피대습자의, 그죠. 상대방의 직계 비서가 배우자에 해당한다. 태아에도 한 꼴이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한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 그 다음에 안 해. 자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대습은 아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죽었어, 결혼했어, 또 받아? 이 사람 배우자 받아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 한 번 끝나는 것이 재대습 아니다. 다시 한번 배우자의 재대습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는 피대습자가 사망 교결자의 배우자가 아까 사위가 예를 들면 상속 개전에 또 죽었을 때 그 배우자에게 받는다. 그러면 막 황당하지.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가 받는데 그러면 그죠? 이 사람이 받았죠? 죽었어. 그러면 재혼했어. 여기 받아? 그거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가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그죠? 아셨죠? 잘 나옵니다.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자녀는 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만 우리가 손자가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의가 아니고 대습이다. 따라서 그 범인은 다음 페이지에 사망 결과자에 대한 가름에서 받으니까 그렇죠. 자기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을 받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 결격된 자의 상속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격된 자가 누구냐도 알 수 있죠. 결격 다음 페이지에 다음 같은 경우는요 상속받지 못한대요. 2로 고의로 직계 존속과 비상속인 배우자, 선순이나 동순이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 또로 살인미수돼요. 살해하여야 한 자. 당하겠죠. 과실 아닙니다. 과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당하겠죠. 뭐 부모나 이걸 죽였다면 중요한 것은 동순이도 됩니다. 동순이도 돼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동순이라는 얘기는, 자, A가, B가, 여자가, 처가 결혼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늦게 하다가 임신했어. 한마디로 임신을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혼인신고했는데 A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A 거 다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부모들이 야, 이 아이를 낙태해라 그래요. 낙태. 그죠? 어차피 뭐, 이 어떻게 사냐. 그건 이쪽 부모도 찬성을 해. 그죠? 그래서 낙태랑 된 거야. 여기에는 C1이라는 애를 낙태를 하면은 여기 걸려. 자기와 동순이 죽임을 해가지고 다 못 받고 이리 가.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그죠? 그냥 많아.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받다 뺏겨요.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서운해지면 이쪽에다 달라 그래. 그럼 뺏기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 그래서 거기 동순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리고 똑같죠. 상해, 치사 다 됩니다. 3번, 4번은요 잘 나오는데 이건 유언. 자, 유언을 철회 방해한 자. 또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들어. 가짜로, 사기로. 그죠? 공정증서 같은 거 가져와서 또 따라서 주로 유언서를 위조, 변조, 자, 위변, 파은이에요. 위변, 파은, 위조, 변조, 파기, 은닉 같은 거 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람도 못 받아. 그렇지만 자기는 못 받지만 대습은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게 자기가 부모를 죽였는데 얘는 들어가 살겠죠? 이렇게 받아, 대습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또 얘가 죽었어? 이게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거기 보시고 태아 나오죠? 동순이라는 것은 그 태아사라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 결격은요, 유증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야. 근데, 야, 우리가 얼마 전에, 그죠? 칼 찔렀어? 그럼 칼로 찔른 애는 분명히 32살짜리 있잖아요. 그 추석 때, 추석날. 걔는 요거죠. 그럼 돌아가셨을 거야. 돌아갔다. 그러면 못 받아. 그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야, 그래도 자식이니까 걔 줘라. 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유언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유증도 못 받습니다. 기출문제, 이게 상속적 글자는 상속인도 안 되고, 부모가 유언을 해도 유언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협의해서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속 회복 청구입니다. 자, 우리가, 상속은, 이게 법정 지분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드문데, 예전에는 주로 뭐 장남이라는 이유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다 가졌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정서가 남아있습니다. 다 가져. 그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 나중에 그걸 뺏어오는 걸 우리가 상속 회복권이다. 상속 회복 청구권을 말했습니다. 이게 조문이 999 열차야. 999조입니다. 자, 상속권이 참침 상속권자로부터 침해된 때는 침해된 때 상속권자나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 회복의 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명희 씨인가요? 그 이건희하고 예전에 삼성 이건희하고 이거 상속 회복 청구. 왜 네가 부모가 준 이병철이가 준 그 주식을 빼돌린 걸 내가 알았다 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권리 행사 기간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요, 그 상속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지만 거기 상속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이병철이가 줬다가 주식을 그걸 자기는 최근에 알았다는 이유를 했어요. 그래서 줬죠. 그래서 우리 조문은 침해를 안 날이에요. 조문 잘 보세요. 3년이라는 기간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니까 몇십 년 정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침해행위는 10년이고요.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아니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10년. 됐죠? 그러면 이것은 집합적 권리다. 자, 보세요. 왜 이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침해당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소송해야 돼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B1, B2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고 상가다 그러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아파트 빼돌렸고 요거는 주식을 빼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상속은 자, K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 재산이 뭐 아파트, 주식, 연금, 자동차 있겠죠? 공장, 회사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거는 말소하고 이거 말소하고 반환하고 그게 아니고 이걸 하나로 다 봐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하나 소송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부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집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단일한 채권이 아니고 상속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개별 청구, 하나는 반환해라, 하나는 말소해라, 그죠? 이런 식의 청구권의 집합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 중에 이 사람이
이 아파트 하나에 대해서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를 권을 행사를 해도 그죠? 나머지 전부를 주장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적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요, 다 10년 지났어요. 다 10년 지났어, 그죠? 자, 됐죠? 자, 우리가 일부 상호재산에 대한 그 제적 기간 준수는 그러나 다른 거에 미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상속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서는 자, 상속분에 따른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A가 여기 K 자식이 K1이 있고 K2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K2 차남이 그걸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팔아먹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게 왜 우리가 10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너무 길게 하면요. 제한자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문제가 돼.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 아파트를 여기서 팔았다. B한테. 또 C다.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얘가 계속 청구할 수 있어. 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럼 이걸 모르고 산 사람들은요.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보통 10년으로 자른 이유가 잘랐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유권에 관한 방해 청구는요.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10년이야, 10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해행위부터 10년이다 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이한 청구를 하지 않고 보통은 이거를 판 대금을 달아가지, 대금. 그래서 실제는 대금 반환 청구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속 회복 청구다. 그런데 이제 위에 거는 뭐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일부 아파트에 대한 그 10년이라는 준수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빼돌리기 될 수 있죠. 이런 상속 회복의 소는 일반 민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행의 소입니다. 말소하라, 돈 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원고인데요. 원고가 펴보겠습니다. 좀 보시죠. 자, 당연히 원고는 진정한 상속인이거나 법적 대리인. 주로 혼외자가 많죠, 혼외자. 나중에 나타난 거지. 그래서 거기 진정한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라면 그 전원이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딸들이 아들들 하나 해요. 그래서 그 딸들 전원이 아들을 피고로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딸만 할 수도 있고 막내만 할 수도 있고 그죠? 각자 할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상속 개시 후에 나타난 자, 또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 예컨대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의해서 인지했다든지 인지 판결에 의해서 됐든지 나중에라도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인지 판결 확정 날부터 3년 내에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 판결하고 빨리 해줘야 돼요. 날짜를. 그리고 당연히 진정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양도받은 손자, 포괄 승계인, 그렇죠. 아버지의 자식, 손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받은 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 승계했기 때문에 상속인에 준해서 할 수 있고 포괄수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는 참칭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참칭. 한마디로 그 상속권이 없는데, 그죠?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이때 외관은 좀 등기죠. 등기 같은 거. 물건의 점유. 그죠? 주식 같은 경우는 점유. 그죠? 또 따라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또 상속인하고 참칭. 내가 상속이냐? 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의 일부 전부를 점유.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피고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주로 같은 공동 상속인이 제일 많죠.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 상속인. 물론 공동 상속인은 자기 지분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상속권이 아예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 상속인이라도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자기 지분이 뭐 5분의 1인데 5분의 2가 가져갔어. 그러면 자기 지분을 넘어가서 받은 상속인들도 침해하면은 참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판례 보세요. 자, 상속 회복 청구권의 피고 상대방이 되는 참칭 상속인이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을 신뢰케 하는 외관, 등기라든지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자거나 상속인의 참칭해서 그 사람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뭐세요? 다 보세요. 문제는 상속되다는 그 건물에 대해서 예컨대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야. 상속, 매매가 아니고 상속. 상속으로 된 거라면 그 등기 명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된 거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죠? 없다면 그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것으로서 공동 참칭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그죠? 됐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상속으로 됐다면 거기 공동 잡으세요. 문제가 까다롭게 됐어. 이거 비록 등기 명인이 공동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격려된 거라면 참친 상속인이 아니다가 맞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걸 그냥 지우세요. 지우시고 여기 제가 이제 가끔 이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우리가 민법을 보시다 보면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법원 행시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 행시 시험은요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꼬다 못해 아주 그냥 틀리라고 한 말, 네. 그죠?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뭐 500명 참여시 와. 그럼 그거 어떻게 붙어? 근데 자꾸 오니까 시험이 엄청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원 행시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이게 있다면요 보지 마세요. 왜냐면 좀 이상해져 머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죠. 이 참칭으로부터 받은 사람도 돼요. 전도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고 줬다가 한번 보시죠.